이 다음 5번째 토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중국 마약 이슈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뉴스 보셨나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네.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을 범죄도시에서 나오잖아요. 네. 마약 같은 거. 근데 그게 진짜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대한민국 곳곳이 비정상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마약 얘기하면요. 문재인을 빼놓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이 입도 뻥끗 안 하고 있는 것이 말도 안 된다 생각하는데 어떤 내용이시죠? 네, 지금 이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최초로 이제 강릉에서 강릉의 정박한 선박에서 코카인이 이제 약 2톤 규모가 지금 발견이 되었다. 처음에 이제 1.7톤이다. 역대 최대 규모다라고 했는데 지금 또 2톤 규모라고 하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맞아요. 합니다. 이게 이제 금전적으로 금액으로 치환을 하면 이제 1조 규모가 이미 넘는 양의 아주 큰 대규모의 마약이 지금 코카인이 적발이 되었는데요. 저는 이게 이제 와서 밝혀진 것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고 있었던 세월호 선동 당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 세월호 선동을 하면서 그들이 유도했었고 실제로 이뤄냈던 것들 중에 가장 최악이었던 것이 저는 해경에 대한 해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해경을 해체하면 탄핵을 안 해줄 것처럼 하면서 강요를 해서 해경을 해체시켰는데 그때 당시에 해경이 해체가 되면서 그동안 마약 수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루어 놓았던 많은 수사망 같은 것들 우리가 쌓아놓았던 레거시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 마약 수사에 관련해서 우리가 쌓아놓았던 인맥이라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것들 지금까지 쌓아왔던 여러 정보들이 많이 소실이 되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고 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가 마약의 유통기지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공이 다른 나라로 마약을 옮기기 전에 전초기지화하는 거고 동남아에서 마약을 유포하기 전에 전초기지화하기에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었고 아주 취약한 지점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마약 청정국이다라는 인식을 국민들이 일단은 가지고 계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유통이 된다고 한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의심해보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었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지점에 있어서 저 문재인을 비롯한 좌익 세력들이 마약 범죄에도 가담을 하고 있거나 뒤를 봐주고 있거나 또는 이들과 한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장면이 이태원 선동 당시입니다. 이태원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것은 뭐 압사에 의한 사고다라고 결국에 확인이 다 된 바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민주당의 황운하 의원이 그 경찰 출신이에요. 경찰 출신인데 황운하 의원이 주도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마약 범죄 수사 때문에 이태원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선동을 맞아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심지어 국민의힘 그때 당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네, 그 내용을 받으면서 마치 모든 잘못이 행안부 장관에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때 굉장히 의심스럽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물론 그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이것을 왜 마약 수사 탓이라고 돌립니까? 그렇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무 연결고리가 없는 건데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문재인 당시에 너무나도 팽배해 있는 이 마약 문제에 대해서 마약 카르텔을 청산하겠다라고 이미 선언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과 연관을 지으면서 마약 관련 수사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려는 의도가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에 마약에 대해서 이제 그 5배 이상 마약 범죄가 5배 이상 증가했다 또는 그 이상으로 폭증했다라는 결과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5배 정도면 별로 많이 증가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황운하 의원이 그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황운하 의원은 지금은 조국 혁신당이지 않습니까? 네. 이들이 지금 한 몸으로 모종의 세력과 분명히 연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의심 또는 추론을 해봤었는데요. 예. 지금 이제 그들의 실체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은 저는 미국의 정권 교체의 결과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이 이 마약 문제는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인 문제로 엮여 맞아요. 있어요. 지금 중국의 마약이 미국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도 사실 마약이랑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신아편 전쟁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지금 미국 또한 마약 문제 때문에 정말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마약의 출처나 자금의 출처나 이런 것들을 따라가 보면 중공이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 견제를 최우선순위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협력 의사가 있는지 지금 피트 헤그세스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직접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보도가 어제 오늘 지금 나와 있었고 강릉에 있는 선박에서 코카인이 지금 2톤 규모가
2톤 규모가 지금 발생했다는 것, 예. 지금 나와 있다는 것도 아주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게 그냥 웃어 넘길 일이 아니라요. 지금 FBI가 첩보를 지금 제공을 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사실 네. 창피한 겁니다. 네, 이거는 국제적 공조를 통해서 지금 밝혀진 내용들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만 들어온 마약만 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견제하고 있는 남미에서 들어오고 있는 마약도 함께 입항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2톤 규모 5,700만 명, 6천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규모의 코카인을 우리나라에서 전 소비했다고는 보지 않아요. 여기에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소비가 발생을 했겠지만 저는 우리나라를 돈 세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이용을 했다거나 자금 세탁용으로 이용을 했다거나 그런 일종의 중간 기지로 우리나라의 이런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취약점을 이용한 중간 기지로 활용을 했을 가능성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렇게 해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FBI와 함께 해서 공조를 해서 이런 현장을 일단 적발을 하기는 했는데 적발의 단계에서만 그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수사를 반드시 끝까지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 끝에는 나올 만한 인물들이 여럿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위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한미 관계에서 여러 가지 협력과 공조가 또 필요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함께 대화를 할 의사를 아주 강력하게 전화를 통해서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하루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는 것이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상한 정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마약에 대해서도 지금 2톤 규모가 발견이 된 것도 이상한 상황이지만 또 돈 세탁 정황도 지금 강원도에서 발생을 했어요. 지금 5조 규모의 돈 세탁이 있었던 현황이 지금 언론에서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 신협인가요? 네, 신협에서 지금 7개월간 가상 계좌로 5조 넘게 자금 세탁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 네. 이런 정황들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예.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게 앞으로 우리가 파헤쳐야 할 범죄 카르텔들이 정말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복귀를 하시고 나면 그게 끝이 아니고 엔드게임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 기득권, 사법 카르텔, 여의도 기득권부터 사법 카르텔, 썩어있는 언론들, 그리고 이런 부패 범죄 카르텔, 선관위 문제 이런 것들 전부 다 지금 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도 정치권에 빚진 바가 없고 앞으로도 빚질 이유가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을 직접 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 국민들이 직접 선출을 했었던 것인데 단순히 비상계엄을 사용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탄핵을 해야 할 사유는 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예. 탄핵 2차 소추안을 통과시키고 나서도 내란죄를 넣었다 뺐다 하는 이런 기행을 일삼았기 때문에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서도 각하 또는 기각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결과인 것이지 이는 어떠한 정파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국민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원칙에 근거한 판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약이 2톤이 발견됐대 우와 신기하다라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이루어져 왔는지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줬었던 중국인들. 맞아요. 대치동 학원가에서 공부 잘 되는 약이라고 지금 청소년들에게 하나씩 줬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 마약이 들어가 있었었고 그 마약을 유포했던 총책이 중국인입니다. 국정원에 의해서 그게 밝혀졌어요. 이미 검거가 됐어요. 보도가 됐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마약을 유포하고 있는 총책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중국인이고 중국인들이 검거가 된 바가 있고 지금 또 중국 간첩이 또 하나 또 발견이 됐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죠. 네, 지금 중국 간첩이 이건 심각한 겁니다. 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이미 이거는 감사원에서 이 내용을 밝혔어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문재인 청와대 고위 인사가 사드 훈련 기밀과 한미연합훈련 기밀을 중국 측에 사전에 흘렸다, 사전에 제공했다라는 사실을 감사원에서 밝힌 바가 있는데 저는 이에 대한 보복 심리 때문에 그들이 감사원장을 탄핵하려 했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 일이 그때만 문재인 정부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내부에서의 이제 중공 간첩들이 이런 여러 가지 군 기밀을 중국에 유출하거나 북계에 유출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적발이 되고 있었는데 예. 저는 최근에 지금 오늘 보도가 된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그렇죠. 직접 그 중국인이 체포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개인이 지금 군 기밀을 저런 식으로 빼돌렸을 리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중국 공산당과 엮여 있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이거는 단순하게 뭐 음모론이니 뭐니 하면서 치부하면서 별거 아닌 일로 다룰 내용이 아니라 매우 심각한 일이에요. 맞습니다. 이것은 내정 간섭을 넘어서서 잘못하면 체제 전복을 그들이 노리고 있다 또는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들이 전쟁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볼 만큼 위태로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국가 안보 정책들에 있어서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하는 것이고 이런 범죄 현황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파헤쳐서 주동 세력이 어떤 세력이었는지도 알아야 될 것이고요. 정치권에도 연관된 자들이 있다면 어떤 세력인지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과 국가를 배반하고 중공 또는 북괴에 부역하는 이런 매국 간첩 행위를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뿌리 뽑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강경한 이야기가 아니라 원칙에 따라서 지금 가장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필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절대 강경하다라고 생각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OX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간첩은 제거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중국인 간첩이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에 대해서 밝히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강경한 겁니까? 당연한 사실을 확인해보자라고 하는 것뿐인데 지금 선관위의 부정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을 확인하자고 하는 것은 틀린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좌익기득권들이 그동안 그들이 계속해서 부패행위, 불법행위를 저지르면서 너무 많이 가스라이팅을 해왔었는데 그 프레임 이제 우리가 다 깨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연달아서 여러 가지 중요한 범죄 혐의점들 특히 지금 우리가 주목했었던 마약 카르텔 문제, 중국 간첩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야 할 명분을 조금 더 확실하게 제공했다라고 보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일 결과가 국민의 상식과 합리에 부합하는 올바른 판단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렇죠. 헌재가 정말 정치권 눈치 살살 보면서 그런 네.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법과 원칙대로 네. 판결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는 또 문화계와 영화계 쪽으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 문화계와 영화계가요. 저희가 뭐 이전부터 알았지만은 상상 그 이상으로 썩어 있고 심각합니다. 네. 정말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될지 모를 그럴 지경인데 어떤 내용들이 있죠 이번에? 네, 이번에는 우리가 한강 작가에 대해서는 진작 다뤘었는데 이번에는 영화인이라는 이름으로 한 1,000명 가까이가 뭐 영상 성명 이런 거를 영상 냈더라고요. 성명. 근데 뭐 특별히 영화인들이 만들었다고 할 만큼 퀄리티가 높지는 않았고요. 거기 나왔던 멘트 중에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그들이 담았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담았느냐면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지. 누군가는 싸우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알려야지 뭐 이런 멘트가 있었는데 그거 우리가 해야 되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2030들 그리고 애국 국민들 한남동 12월 한남동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모여서 목소리 내도 기성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했습니까? 보도 안 했어요. 축소 보도하고 왜곡 보도하고 탄핵 반대 집회의 인파를 탄핵 선동 집회인 것처럼 보도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을 본인들이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 명단에서 크게 주목해야 할 만한 이름은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연예인이라고 해서 그들이 정치적인 발언을 했을 때 그것이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자들이 민주주의 운운을 또 했는데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또 민주주의라고 굳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이 과연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어제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경하게 비판을 했지만 영화계 내부의 악습은요 정말 끔찍한 수준입니다. 특히 신인들에 대해서 신인 PD나 작가나 배우들이 한 번의 기회를 얻기까지가 정말 힘든데 맞아요. 공정한 기회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뭐 아는 사람 뭐 애라거나 라인이죠. 네, 그러거나 아니면 뭐 돈을 받고 뒤를 봐준다고 이런 식이 있는데 그나마도 기회를 얻어서 어떻게든 해 나가려고 하게 되면 이제 술을 먹이거나 식사를 하면서 좌파적인 이념을 강요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동조하는지 안 하는지 사상 검증을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무지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세뇌를 시키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따라오거나 동조하거나 동요하는 사람들만 계속해서 일종의 세력을 형성하면서 기회를 또 제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형 자체가 그 좌익기득권 카르텔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이 1,000명의 뭐 영화계 종사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이런 식으로 성명을 낼 시간이 있었으면 영화계 악습이나 한번 해결을 해보십시오. 그렇죠. 정말 능력 있는 젊은 사람들 기회 하나도 얻지 못하고 몇십 년 동안 똑같은 사람이 경찰 검사 반복하면서 똑같은 내용의 영화만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없습니까? 저는 이런 것도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스크린 쿼터제도 과거에 본인들이 뭐 항의를 하고 뭐 국내 영화산업 다중대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었는데 맞아요. 경쟁력 있는 작품을 만들면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겁니다.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당연히 상영관이 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가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블의 어벤져스 시리즈를 과거에 굉장히 흥행에 성공했었는데 이후에 PC주의 때문에 몰락을 했습니다만은 그때 흥행에 성공했을 때 한국에서 무슨 작품 만들었습니까? 맨날 경찰 그리고 검수완박을 홍보하기 위한 이상한 영화들 그런 것들 맨날 범죄물 그런 것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보겠느냐고요. 그렇죠. 똑같은 내용만 만들고 근데 배우도 심지어 똑같습니다. 늘 나오는 정우성 같은 사람 나오는 거 우리가 또 보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젊은 사람이 해야 할 역할을 굳이 그런 사람이 정우성 같은 사람 분장시켜서 20대 역할을 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영화계가 사실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인 여러 상황에 대한 인지도 없고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또한 그들이 어떠한 선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또 착각을 해서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영화계 내부의 적폐부터 스스로 청산을 해보십시오. 그런 문화부터 청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아는 척한다고 어느 국민들이 기분 좋게 이런 장면들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지금 감독들이 이러고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최근에 보도 보셨을 겁니다. 극장가가 다 문 닫고 있습니다. CGV가 송파 CGV 알죠? 네. 그 문 닫는 거. 네. 지금 CGV가 극장가가 영화관이 상영이 안 돼서 관람객들이 오질 않아가지고 관객들이 오질 않아서 다 문 닫고 있어요. 왜 안 오겠습니까? 볼 영화가 없으니까 안 가는 겁니다. 그래놓고 티켓값은 한 번 올린 티켓값이 돌아오지 않고 있죠. 예? 그 돈 주고 볼 바에는 넷플릭스 결제해서 보겠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요즘에는 집에서 영화를 봅니다. 네. 영화관은 안 갑니다. 데이트를 해도요. 집에서 데이트를 하면서 넷플릭스를 봅니다. 영화관은 안 갑니다. 그거에 대해서 감독들이 문화계, 영화계 인사들이 머리 맞대고 그럴 시간도 모자랄 판국에 지금 이런 거나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영화계가 발전이 있겠습니까? 네. 발전이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연예인들도 사실 마약 문제 이런 부분에 떳떳하지 못한 연예인들도 많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정치적인 논제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누가 그 말을 신뢰해야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고 뭐 과거에 뉴미디어가 없었던 시절에 TV라는 이제 일방적인 매체 하나에만 의존하고 있었던 시절에는 왠지 TV에 나오고 유명한 사람의 말이면 맞는 것처럼 받아들이던 시절이 있었지만 맞아요. 더 이상 그건 한 20-30년 전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어느 연예인이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고 한들 그 부분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젊은 층은 관심이 없어요. 네. 사실 이 내용을 오늘 다뤄야 하나라고도 고민을 했었던 것은 아무도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관련해서 떠오른 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지금 이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연예인 중에 이제 아이유 씨 이제 좌파적인 성향이라거나 아니면 중국과 굉장히 긴밀해 보이는 장면들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그 드라마의 내용을 보면 김일성에 대한 사망 소식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올 때 우는 장면을 겹쳐서 보여줍니다. 그런 장면들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의도적인 선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캐릭터가 우는 이유가 김일성의 죽음 때문이 아니었더라고 하더라도 그 순간 김일성의 사망 소식을 방송에서 흘려보내주면서 울고 있는 사람을 비춘다는 것은 그 소식이 슬펐던 것처럼 비추는 것이고 그렇죠. 하물며 그런 내용이 왜 보도가 되어야 됩니까? 그 내용이 김일성이 사망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막 김일성을 숭상하는 내용이 흘러나와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도가 되고 방영이 되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드라마에서 이상한 장면이 또 뭐가 있었냐면 가을에 단풍 구경을 가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단풍 구경을 간다고 하면 뭐 설악산이나 이렇게 떠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거기서 갑자기 장가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인이 우리가 보통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 우리 가을에 추석에 뭐 단풍 한번 구경을 가자 뭐 여행을 가자라고 할 때 장가게를 가자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것도 프로파간다고 선동이에요. 이제 야. 친중적인 문화 프로파간다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한두 장면이 아닙니다. 이게 문화계가 차이나머니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곳곳에 그냥 중국 그런 것들이 잠식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게 중국 지금 기획사도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고요. 그 중국 자본이 운영하고 있는 기획사들도 있을 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제작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국 자본에 좌우되는 과정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작품들은 그런 티를 내더라고요. 과거에 송중기 씨가 나왔던 드라마로 기억을 하는데 비빔밥을 중국 음식인 것처럼 나왔던 장면들도 있어서 논란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문화 프로파간다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좀 가져야겠다. 저는 푸바오도 마찬가지라고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중국에 대한 관광을 유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친밀한 정서를 미리 이제 씨앗을 뿌려놓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동요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어서 이 기사를 한번 확대해 주시겠어요? 이걸 네. 좀 보여드리려고 이거 합니다. 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네, 확대 네.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뭐 중국인들 무비자로 입국 대거해 있죠. 무중 관광객들 지금 12월부터 탄핵 선동 집회에 참석하고 자기들끼리 그런 인증샷 찍고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내정 간섭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와서 하는 짓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중국인 관광객들은 선량하다 프레임을 지금 좌파들이 짜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에게 혐중이라는 프레임을 또 씌우려고 유도를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중국인들이 혐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중국인들 지금 이제 경복궁 앞에 가서 사진을 찍고서 이게 뭐 중국 문화를 뭐 약탈해 갔느니 이게 원래 중국 거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그들이 이용하는 무슨 웨이보 이런 게 있어요. 그들은 또 따로 이용을 맞아요.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올리고 자기들끼리 전파를 하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한복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 문화 침탈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쭉 세계로 전파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제3국에서 있었던 행사에서도 그들이 한복을 입고 나와서 한복이 중국의 것인 것처럼 호도한 장면이 작년 하반기에도 이미 있었고요. 예.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런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강력하게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국회의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참 유감스러운 것이 무조건적으로 중국인들 관광객만 늘리면 내수가 활성화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참 저는 그런 것도 근거 없다고 생각을 하고 관광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이라는 나라에 의탁할 것이 아니라 컨텐츠 개발을 지역별로 특화된 컨텐츠 개발을 잘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중앙정부 주도로 각 지역별로 특색 있게 해서 저는 그것은 계획에 따라서 좀 테마를 나누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정책을 다듬을 생각은 하지 않고 일단 무슨 인해 전술처럼 중국인들만 들어오면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하는데 아닙니다. 앞으로 중국과의 그런 경제적인 종속성 같은 것들에서 저는 우리가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셔서 관련 정책들도 반드시 다듬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본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더 많이 여행을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우방국의 다른 나라 관광객들 뭐 동남아라거나 아니면 유럽에 있는 관광객들도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올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경쟁력이라거나 매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 중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역사를 본인들의 역사로 홍보를 하고 있고 한복과 김치를 중국의 유산으로 한국이 약탈해 갔다라는 식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저는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말을 쓰고 싶거든요. 역사와 문화를 빼앗는 것이 가장 영악하고 가장 위험한 공작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의 민족성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2030들이 특히 민의가 많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까지 중공이 해왔던 폐악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는 일종의 운동을 만들어 나가도 좋을 것 같아요. 무브먼트를 만들어 나가도 이번에 뭐 스탑 더 스틸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CCP 아웃 같은 그렇죠.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릴레이 행사라거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들을 앞으로 함께 기획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해 씨님 15,000원 후원 감사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봤듯이 사실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속 이 싸움을 이어나가야 된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네, 이제 시작입니다. 네, 이제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백지원 대변인과 함께하는 백지원의 백발백중 시즌2는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오직 펜앤마이크 유튜브 채널 통해서만 볼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마무리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내일이면 대한민국의 명운이 저는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마음 졸이고 기다리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너무 지나친 감정적 동요는 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늘 그랬듯이 우리가 해왔던 목소리를 내면서 결과를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지금 우리의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인 것이고 그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오후 3시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